아무런 경고도 없이, 아무런 통증도 없이. 10년 후 당신이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릴 때, 방금 전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습관을 멈췄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혈관은 좁아졌고 관절은 닳아 없어졌으며 뇌세포는 사라진 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위험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 습관들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7일, 일주일만 이 습관들을 멈춰도 당신의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시간 동안 앉아 계셨나요? 출근길 차 안에서, 사무실 책상 앞에서, 점심 식사 중에, 퇴근 후 소파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 기대어. 평균적인 현대인은 하루 평균 11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깨어있는 시간의 70%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편하잖아요. 네, 편합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당신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호주 베이커 심장당뇨병 연구소의 연구팀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0분 동안 계속 앉아 있으면 혈관의 혈류 속도가 50%나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흐르지 않는 개울에 이끼가 끼듯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통증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10년 후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혈관이 70% 막혔습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때서야 생각하겠죠. 그냥 좀 더 움직일걸.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레빈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앉아있기에 해악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매일 1시간씩 열심히 운동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계속 앉아서 보낸다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앉아있는 동안 다리 근육은 활동을 멈춥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의 큰 근육들이 그렇습니다. 이 근육들은 단순히 움직임만을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당신 몸의 대사 공장입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혈액 속 당분과 지방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하지만 근육이 멈추면 이 공장도 멈춥니다. 그 결과는 혈액 속 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감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증가합니다. 단 하루만 이렇게 지내도 이런 변화가 시작됩니다. 매일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 결과를 들어보시죠.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4시간 미만으로 앉아있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90% 증가합니다. 90%입니다. 심장병 위험은 147% 증가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앉아있는 동안 당신의 관절도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쿠션이 있습니다. 이 연골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럼 연골은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을까요? 움직임을 통해서입니다. 관절이 움직일 때 관절액이 스펀지처럼 압축되고 팽창하면서 연골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앉아만 있으면 이 과정이 멈춥니다. 연골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얇아집니다. 닳아 없어집니다.
50대가 되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해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30분마다 3분. 30분마다 일어나서 3분 동안 움직이세요.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그냥 사무실을 한 바퀴 돌거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국 레스터 대학의 연구에서 이런 간단한 습관이 혈당 수치를 24% 낮추고 인슐린 수치를 23% 감소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7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7일 후 당신은 이미 변화를 느낄 겁니다. 다리가 더 가볍습니다. 집중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오후 졸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달 음식을 몇 번 시켜 드셨나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번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바쁜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이해합니다. 퇴근하고 요리할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설거지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앱을 엽니다. 클릭 몇 번. 30분 후 맛있는 음식이 문 앞에 도착합니다. 편리합니다. 맛있습니다.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혈관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가공식품과 배달 음식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들의 혈관을 초음파로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5세의 젊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혈관 나이는 55세였습니다. 20년이나 늙은 혈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나트륨입니다. 배달 음식 한 끼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을 아시나요? 짜장면 한 그릇에는 약 3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한 끼로 하루 권장량의 150%를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트륨이 과다하면 혈액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매 순간 높은 혈압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10년 후 이 손상된 혈관에서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입니다. 배달 음식은 맛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주문하니까요. 그래서 업체들은 기름을 아끼지 않습니다. 튀김, 볶음, 모든 음식에 기름이 듬뿍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기름의 종류입니다. 대부분 값싼 식물성 기름이나 재사용된 기름입니다. 이런 기름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무엇을 할까요? 당신의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혈관을 좁힙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의 30년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적게 섭취한 그룹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23% 높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당분입니다. 저는 단 걸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요? 그럼 소스는 어떤가요? 치킨의 양념 소스, 떡볶이의 고추장, 짜장의 춘장, 모든 소스에는 설탕이 들어갑니다. 식당에서는 맛을 위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탕을 넣습니다. 당분이 과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의 전조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또 다른 혈관 질환의 시작입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작은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눈의 혈관이 막히면 당뇨병성 망막증, 콩팥의 혈관이 막히면 당뇨병성 심부전, 발의 혈관이 막히면 당뇨병성 촉부개사. 무섭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지금 당장 시작된다는 겁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의 연구진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한 20대 젊은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배달 음식만 먹게 했습니다. 단 일주일 후 혈액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40% 증가했습니다. 염증은 모든 만성 질환의 근원입니다. 그럼 대안이 뭔가요? 매일 요리하라고요? 아닙니다. 현실적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일요일 오후 이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 시간에 일주일치 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겁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나물 몇 가지, 삶은 달걀, 구운 생선. 이것들을 소분해서 냉동해 두세요. 평일 저녁 밥만 하면 됩니다. 밥솥 버튼 하나면 끝입니다. 냉동해 둔 반찬 하나만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배달 음식보다 빠릅니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이 건강합니다. 7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7일 후 당신은 놀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목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이 오디오를 듣고 계신가요? 고개를 숙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고개를 들어보세요. 목이 뻐근하지 않나요? 어깨가 무겁지 않나요? 현대인은 하루 평균 4시간 30분 동안 스마트폰을 봅니다. 4시간 30분 동안 당신의 목은 15도에서 60도 사이로 숙여져 있습니다. 뉴욕의 척추 전문의 케네스 앤스라즈 박사가 계산한 놀라운 수치가 있습니다. 고개를 15도 숙이면 목에 가해지는 무게는 12kg입니다. 30도 숙이면 18kg, 45도 숙이면 22kg, 60도 숙이면 27kg, 27kg입니다. 초등학생 한 명을 목에 매달고 있는 것과 같은 무게입니다. 매일 4시간 30분 동안 당신의 목은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목뼈 사이의 디스크는 서서히 압축되고 있습니다. 목 근육은 만성적으로 긴장되어 있습니다. 신경이 눌립니다. 10년 후 당신은 목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됩니다. 목 디스크요? 그건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20년 전만 해도 목 디스크는 주로 50대 이상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대, 심지어 20대에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폰입니다. 대한정형 외과학회의 통계를 보면 20대와 30대 목 디스크 환자가 최근 5년간 14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목만 문제가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목 양쪽에 있는 경동맥을 한번 만져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이 혈관이 뇌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이 혈관이 압박됩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듭니다. 결과는 집중력 감소, 기억력 저하, 만성 두통. 그래도 스마트폰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스마트폰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눈높이로 들어 올리세요. 고개를 숙이지 말고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팔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익숙해집니다. 둘째, 20-20 법칙을 적용하세요. 20분 동안 화면을 보았다면 20초 동안 6m 이상 먼 곳을 바라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눈의 피로와 목의 긴장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체크하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스크린 타임 기능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줄일 수 있습니다. 7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7일 후 당신은 놀랄 겁니다. 목이 가벼워졌습니다. 두통이 줄었습니다. 어깨 결림이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집중력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덜 보면 뇌가 쉴 시간을 갖습니다.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일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대화의 질이 좋아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6시간? 5시간? 4시간? 잠은 나중에 자면 되죠. 지금은 바쁘니까요. 이것은 현대인이 가장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잠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UC 버클리의 신경과학자 매튜 워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보다 더 효과적인 건강 증진 방법은 없다. 잠이야말로 최고의 약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30분입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6시간 30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성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입니다. 6시간 이하로 자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뇌는 독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주로 깊은 수면 중에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청소가 안 됩니다.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노폐물 중 하나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들어보셨나요?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입니다. UC 버클리의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 하룻밤만 수면이 부족해도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5% 증가했습니다.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더니 정상적으로 자는 사람들에 비해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50% 더 많았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산다면 당신의 기억력은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뇌만 문제가 아닙니다. 시카고 대학의 수면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건강한 젊은 성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 8시간 30분씩, 다른 그룹은 4시간 30분씩 자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수면 부족 그룹의 인슐린 민감도가 30%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전당뇨병 상태와 같은 수준입니다. 단 일주일 만의 말입니다.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4주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면 부족 그룹은 체중이 평균 2kg 증가했습니다. 잠을 덜 자면 오히려 살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서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니까요. 이것도 착각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합니다.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은 감소합니다. 결과는 과식입니다. 특히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다 보면 야식을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혈압도 올립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를 보면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위험이 61%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면역력입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떨어뜨립니다. 카네기 멜런 대학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노출시켰습니다.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18%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50%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거의 3배 차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면을 희생하는 것은 미래의 건강을 담보로 잡히는 겁니다.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면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둘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모든 스크린을 끄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TV 모두 끄세요. 이 기기들이 방출하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셋째, 침실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최적의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19도입니다. 너무 따뜻하면 깊은 수면에 들기 어렵습니다. 넷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는 밤 9시가 되어도 절반이 당신의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7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7일 후 당신은 놀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습니다. 낮에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감정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수면이 충분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뇌 영역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짜증이 줄어듭니다. 인내심이 늘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잠은 당신의 뇌를 재부팅하고 몸을 수리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빼앗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턱을 악물고 있지 않나요? 호흡이 얕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요? 누구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잖아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를 날카롭게 만들고 집중하게 하고 도전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365일 내내 계속되는 스트레스. 이것은 당신의 몸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파괴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생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 교수는 30년 동안 스트레스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을 손상시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유용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첫째, 당신의 뇌가 쪼그라듭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정상인보다 15% 작았습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곳입니다. 해마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집니다. 아, 그거 뭐였지?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영구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혈관이 손상됩니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올립니다.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혈관 벽이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을 받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50%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셸던 코엔 교수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감기 바이러스를 노출시켰습니다. 낮은 스트레스 그룹은 27%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높은 스트레스 그룹은 47%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거의 2배 차이입니다.
코르티솔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백혈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상처가 천천히 아뭅니다. 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넷째, 빠르게 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엘리사 에펠 박사의 혁명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어머니들의 세포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텔로미어를 측정했습니다. 텔로미어를 아시나요?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캡입니다.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 같은 것이죠.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화입니다. 연구 결과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들의 텔로미어는 평균보다 10년 더 짧았습니다. 실제 나이는 35세인데 세포 나이는 45세였던 겁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을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호흡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나요? 하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깊은 호흡은 즉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휴식과 회복 시스템입니다. 하루에 3번, 5분씩만 깊은 호흡을 하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추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즉시 감소합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또 운동이요? 네, 또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있으니까요.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 주 3회 30분씩 운동한 사람들은 우울증 증상이 50% 감소했습니다.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셋째, 연결입니다.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 하버드 대학의 80년 종단 연구, 가장 긴 인간 발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과 건강의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는 무엇일까요? 돈? 명예? 성취? 아닙니다.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았고, 더 건강했으며, 더 행복했습니다. 외로움은 하루 15개 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나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세요. 스마트폰을 치우고 마주 앉아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넷째, 자연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삼림육 연구에서 숲속을 20분 걷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이 12% 감소했습니다.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심박수가 안정됐습니다. 주말에 공원을 산책하세요. 나무를 보세요. 새소리를 들으세요.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신경계는 진정됩니다. 7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7일 후 당신은 놀랄 겁니다. 잠이 더 잘 옵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감정이 안정됩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나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생깁니다. 당신은 더 나은 부모, 더 나은 배우자, 더 나은 동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5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앉아있는 시간, 배달음식과 가공식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이 5가지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그것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습관들은 당신의 혈관을 좁히고 관절을 닳게 하고 뇌세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10년 후
당신은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할 겁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바꿨더라면. 하지만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7일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7일 후 당신은 느낄 겁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머리가 맑습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30일 후에는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집니다. 콜레스테롤이 감소합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정상화됩니다. 90일 후에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요즘 뭐해? 얼굴이 좋아졌네. 당신은 더 젊어 보입니다.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1년 후에는 당신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오후마다 커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됐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당신의 또래들이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고 통증을 호소할 때 당신은 건강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여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내리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세요. 이번 주는 30분마다 3분 움직이기만 실천하세요. 휴대폰에 30분마다 알람을 설정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3분 동안 움직이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음 주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세요. 일요일 오후 이 시간, 일주일치 반찬 만들기.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면 5주 후에는 5가지 습관이 모두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할까요? 고마워, 그때 바꿔줘서. 일까요? 아니면 왜 그때 바꾸지 않았어? 일까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매일, 매 순간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반응합니다. 좋은 선택은 건강으로 보상받습니다. 나쁜 선택은 질병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10년 후 그 차이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무섭게 들리게 하려는 게 제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자가 전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전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건강의 70%는 생활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70%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일 당신이 먹는 음식, 당신이 움직이는 방식, 당신이 자는 시간, 당신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좋은 선택은 즉시 보상받는다는 겁니다. 7일만 바꿔보세요. 7일 후 당신은 느낄 겁니다.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동기를 줄 겁니다. 계속할 힘을 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살기로, 더 오래 살기로, 더 나은 삶을 살기로. 당신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오디오를 듣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요. 일어나세요. 스트레칭을 하세요.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것이 당신의 첫걸음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 그리고 이 작은 걸음들이 모여 10년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몸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건강을 잃고 나면 알게 됩니다. 건강이야말로 진짜 부라는 것을.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의 건강에 투자하세요. 매일 30분마다 움직이는 것. 일요일 오후 2시간 반찬 만들기. 스마트폰을 눈높이로 들기.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기. 하루 5분 깊은 호흡하기. 이것들이 투자입니다. 시간의 투자, 노력의 투자. 하지만 그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건강한 10년, 20년, 30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꿈을 이루는 시간. 삶을 즐기는 시간.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받을 수익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10년 후, 당신이 건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때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때 그 오디오북을 듣고 바꿨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당신의 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래로 가는 첫걸음을 지금 내디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